드디어 신영균의 독서 교재가 나왔습니다. 정밀한 독서. 선생님 독서 강의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는데 교재가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독서 교재를 언박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왜 교재 제목이 정밀한 독서일까요? 독서 지문, 비문학이라고 할게요. 비문학 지문. 대강 읽고 나서 문제를 보면서 기억이 안 나네? 또 보고 이것도 기억 안 나네? 또 보고. 이게 여러분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잖아. 요즘 수능 국어에서 1등급을 결정하는 영역이 어디죠? 그렇지, 독서 영역, 비문학이죠.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오답률 상위 10문제 중에서 무려 8문제, 80%가 비문학이었지. 재작년 수능 시험 역시 오답률 상위 10문제 중에서 8문제가 비문학, 독서 영역이었죠. 자, 그럼 이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비문학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잘할 수 있게 될까?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교재, 이 교재입니다. 뉴 2021 정밀한 독서. 선생님이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문 독해 자체를 굉장히 정밀하게 하는 연습이 우선이다 라고 해서 교재 제목을 정밀한 독서라고 짓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투스 내에서 선생님 독서 강의가 굉장히 유명하죠. 실제로 선생님 강의 중에서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탑3 안에 들어가는 게 이 독서 강의예요. 독서 커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정밀한 독서, 기본적인 실력을 키워주는 강의가 되겠고, 이 강의 이후에는 이제 최고난도 독서, 최고난도 비문학 강의로 이어지게 되죠. 그 최고난도 비문학 강의에서는 리트, 미트, 히트 막 이런 어려운 지문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정밀한 독서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표지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역시 우리 연구실 직원들의 선택이었어요. 보라색 굉장히 예쁘네요. 표지 자체가. 여기 이제 프리즘도 딱 박혀 있고 지문 유형별 독해 비법이라고 써 있는데 지문 유형별 독해 비법 플러스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이 강의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내부를 보겠습니다. 역시 선생님 사진이 먼저 나오고, 자, 안쪽을 보면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리고 이제 이 책의 구성과 특징, 그리고 이 책의 학습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쭉 써놨습니다. 이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지문 유형별로 독서 지문들을 나눠놨다라는 거예요. 지문 유형이 뭡니까? 안쪽을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으로 또 나눠놨다라는 거. 크게 봤을 때 이 교재는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지문 유형별 독해 비법을 배운다. 두 번째, 문제 유형별 풀이 전략을 배운다. 자, 그러면 안쪽을 들여다봅시다. 자, 목차. 크게 봤을 때 파트는 두 파트다. 파트 1, 지문 유형별 독해 전략. 파트 2,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 선생님, 지문 유형별 독해 전략,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 보통 비문학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런 식으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영역 안에서 어떤 지문이 출제될지 잘 모르잖아, 우리는. 그건 출제위원 마음이죠. 그런데 역대 수능을 잘 분석해보면은 지문의 유형은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정된 지문 유형에 맞게 이런 지문 유형은 어떻게 읽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런 걸 같이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그 영역 상관없이 비교 대조형 지문, 그 안에서도 상반된 관점 그리고 설명 대상, 병렬형 지문, 그 안에서 관점을 나열하는 경우, 설명 대상을 나열하는 경우, 그리고 예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문, 시간의 순서에 따른 지문도 통시, 과정 이런 식으로 지문 유형별로 다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공부하면 뭐가 좋으냐? 지문을 일문단을 딱 읽으면서 이 글은 이런 유형으로 전개가 되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내용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 목표가 딱 정해지고 그대로 읽어주면 독해를 정밀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파트 2를 보면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 비문학에 출제되는 모든 문제 유형을 딱 10가지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부적으로 각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지.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뭐는 안 하게 되냐면은 지문을 또 보고 또 보고 다시 보고 이런 짓은 안 하게 돼요, 시험장에서. 그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잖아. 자, 안쪽을 더 들여다봅시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독서 영역, 비문학의 학습 방향. 문학과 비문학은 그 정체성에 있어서 뭐가 다른 것인가? 학습법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그리고 비문학 지문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비문학 독해의 기본 단위는 무엇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비문학 영역에서 수능 출제위원들이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전매 특허죠? 독서 영역 마인드맵 분석 정리법. 이거 왜 배우는지 알고 있죠? 여러분들 스스로 지문 분석 정리를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를 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비문학 지문들을 효율적으로 읽기 위해서 활용하는 독해 기호들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지문 분석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문 분석 연습까지 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파트 1이 시작이 됩니다. 파트 1은 지문 유형별 독해 전략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단순히 그냥 지문 문제 이렇게만 쫙 나열해 놓은 게 아닙니다. 비문학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이렇게 지문 유형별로 분류를 해놓고, 그리고 지문 읽기 전에 상반된 관점으로 진행되는 지문들은 이렇게 독해하는 것이다를 먼저 배웁니다. 그 방법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 그에 맞게 지문 독해를 하고 문제를 풀게 돼요. 선생님이 알려주는 이 독해 전략대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면 지문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한 챕터 안에서 여러 가지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설명 대상. 비교 대조형 지문 안에서 설명 대상들이 나열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방법을 배우고 그에 대한 연습 문제를 이렇게 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비교 대조형 지문 유형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병렬형.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가 나열되는 정보량이 많은 지문들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 것인지, 그 안에서도 이제 관점 나열형과 설명 대상 나열형 이렇게 또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관점 나열형 지문 독해 전략은 이런 식으로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습 문제들이 쭉, 그리고 설명 대상이 나열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읽는 것이 효율적인가 배우고 나서 또 쭉 연습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 예시 지문. 예시 지문은 보통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예시가 나오기 전에는 약간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인 문장이 먼저 나오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출제위원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잖아. 그런 지문은 우리가 어떻게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가? 예시 지문의 대표적인 영역, 뭐가 있을까요? 비문학에서. 그렇지. 법률 지문 같은 거. 법률 지문 같은 게 대표적인 예시형 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법률 지문 여러분들 굉장히 싫어하잖아. 어려워하잖아. 그런 걸 단순히 이 지문에 나오는 법 개념을 공부해보자. 그럼 또라이죠. 법 개념을 우리가 왜 공부하냐. 판사 될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런 지문 유형은 이런 식으로 독해를 하는 것이다 라고 전략을 먼저 배우고 그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이 전략을 배우고 나서 지문 독해하고 문제를 풀게 되면 이상할 정도로 문제가 깔끔하게 풀린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지문들, 우리가 통시형 지문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서 읽으면 깔끔하게 내용 파악을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연습 문제들. 그리고 과정 지문, 과정형으로 진행되는 지문들은 난이도가 좀 높은데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된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와 해결, 이건 뭐냐면은 지문의 첫 부분에 문제점이 제시가 되고 그 뒤에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이런 지문들 내용이 약간 복잡하거든. 어떻게 읽는 것이 효율적일까? 이렇게 읽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방법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영역 안에서의 문제점 해결 방안, 이런 지문들은 이렇게 읽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챕터로 넘어가면 요즘에 수능에 굉장히 나오는데 여러분들 정말 어려워하는 거죠. 논증 지문, 논리적 순서. 그걸 따로 챕터로 선생님이 구성을 해놨어. 전제와 결론 지문은 이런 식으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건데 여기서 알아야 할 필수 개념이 있다. 그게 바로 추론 방식인데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걸 배우고 그에 해당하는 지문들을 이렇게 풀게 되는 거예요. 최신 기출 지문까지도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경제지문이나 과학기술 지문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 건지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그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경제지문, 그리고 기술지문, 과학지문, 이렇게 고난도 지문들이 배치가 돼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책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비문학 독서 영역의 계산 문제, 수의 관계라고 하는데 수의 관계 지문 독해 전략은 이렇게 된다. 예를 들면 하나만 같이 볼까요? 수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 지문들은 거의 지문에 비례 반비례 관계나 뭐뭐 하면 뭐뭐 하다,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이런 관계성을 나타내는 문장이 반드시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문 독해의 핵심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계산을 할 때는 무조건 사칙 연산의 범위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지문 독해 전략을 배우고 수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들, 즉 계산 문제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풀어보게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지문 유형별 독해 전략 굉장히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야말로 독서형에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지문의 유형을 다 정리를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문 유형별로 우리가 지문을 읽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지문 문제, 지문 문제, 지문 문제 이렇게만 나열되어 있는 교재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학생들이 여러분들 작년 선배들, 재작년 선배들이 이 강의를 그렇게 많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파트 2로 넘어가면 이제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을 배우게 돼요. 아까 목차에서 살펴봤듯이 비문학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문제 유형을 정리하면 10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10가지 각각에 맞는 문제 풀이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문학에서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한글로 써 있으니까 그냥 읽고 그냥 풀면 답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풀면은 여러분들 고득점을 받기 힘들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비문학 영역도 문제 유형별 풀이 전략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일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다. 내용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비문학의 경제지문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는 이런 문제들인데 여기서 알아야 될 필수 개념이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의 확인, 여러분들이 아는 일치 문제죠. 일치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가 있다. 그 방법을 배우고 나서 문제 푸는 것과 여러분들 그냥 읽고 그냥 푸는 건 정답률이 천지 차이가 나. 물론 스피드에 있어서도 천지 차이가 나겠지. 그리고 세 번째, 핵심 정보 파악하기,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알아둬야 되고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정보, 문단 간의 관계 파악하기. 지문 읽다 보면 기역과 니은의 관계, 또 어떤 경우에는 기역, 니은, 디귿 또는 A, B, C 사이의 관계, 이런 문제 복잡하죠? 이런 문제는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풀면 쉽게 풀 수 있다. 배우고 풀면은 여러분들 기존에 풀던 거랑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리고 미루어 알기, 추론 문제는 이건 꼭 알아야 되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 여섯 번째 챕터,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이런 보기 박스 형태의 문제. 이런 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관점, 태도, 의도, 논설문에서 글쓴이의 관점이나 태도를 묻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주장의 근거 파악 및 전제와 결론, 전제 파악하는 문제, 굉장히 고난도 문제에 들어가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한다. 그리고 반응 및 수용의 적절성 평가, 그리고 반응 및 수용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문제들. 이 문제가 뭔지도 잘 모르지, 여러분들 사실. 근데 이런 문제들 굉장히 잘 나오거든. 이런 문제 유형은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이거를 알아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하고 답을 맞힐 수 있다. 이런 방법을 배우고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유형 10번째, 창의적 이해와 관련된 문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프 문제 또는 표 형태의 문제.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 굉장히 싫어하잖아. 자, 이 예시 문제 봐요. 경제 지문의 그래프 문제란 말이야. 이런 문제 그냥 읽고 나서 그냥 풀려고 하면 안 풀리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래프 문제는 가로축과 세로축의 변수를 보고 그 관계가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특히 교점, 접점이 답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방법론을 먼저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에 해당하는 문제를 바로 풀어보는 거죠. 자,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내용들이지. 비문학을 여러분들은 진짜 그야말로 읽고 풀고 읽고 풀고 왜 이렇게 난 비문학을 많이 틀리지? 항상 이게 고민이었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많이 틀리지. 지문 유형별로 읽는 전략을 배우고 문제 유형별로 문제를 제대로 푸는 방법을 배우고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게 되면 여러분들 기존에 풀던 거랑 정답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진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정답 및 해설이 나오는데 정답 해설도 답만 홀라당 이렇게 써놓지 않았어요. 일단 이 빠른 정답 부분에 여러분들이 채점하기 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정답 그리고 오답풀이 굉장히 상세하게 선생님이 달아놨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업하는 내용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 그대로 정답지에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정답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제작을 해놨습니다. 보통 비문학 교재들 보면 답만 훅 써있고 끝 이런 경우들 많잖아. 오답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도 상세하게 달아놨어요. 교재 굉장히 치밀하게 구성을 해놨죠. 여러분들 비문학, 독서 영역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은 비문학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독서 교재를 본 소감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잘 녹아있죠? 선생님이 이 교재를 바탕으로 비문학 수업을 완벽하게 할 예정이에요. 자, 이 교재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이 영상 밑에다가 첫 번째, 교재를 본 소감, 그 다음 두 번째, 본인의 학습 계획, 그리고 세 번째,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면 선생님이 정성스럽게 응원 문구와 함께 사인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알겠죠? 선생님과 함께 독서 공부 열심히 해봅시다.